안녕하세요. 위기상담 9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기상담의 방법에서 지난 시간에 위기평가의 위기를 일으키는 사건, 즉각적인 개입 행동의 단계 여기까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개입 위기를 만났을 때 행동 단계,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떠야 할 여러 가지 단계별 내용들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내부 자원이 뭐가 있는가? 내부 자원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볼 때에 위기를 만난 내담자가 위기를 극복하는 자원들, 내적인 자원들, 외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래서 개인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과 힘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런 측면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개인적인 힘은 얼마나 강한가. 이거는 개인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힘, 이건 건강의 문제, 어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감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아주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보면 내면 세계가 어떤지, 인내심이 강한지 약한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평소에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아주 의존적이 되고 태화되고 태보가 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영적인 힘이나 성장을 이룩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가? 위기를 만났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더욱 성장시키는 위기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사람의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면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볼 때 인내심을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면서 인간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부 자원이 내담자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영적인 힘이나 성장을 이룩한 증거가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 많이 과거에 위기를 만나서 잘 이겼다 그런 자원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혼자서도 위기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당연히 건강이 좋은 사람이 위기에 대해서 대처 능력도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약한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지고 또 어떨 줄 몰라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 자원, 위기를 만난 내담자의 내부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원, 바깥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족은 위기와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가족은 위기와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가족들이 서로 단합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상처만 주고 있는가. 제가 아는 어떤 가족은 보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30대가 된 청년인데 부모님과 어릴 때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고독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가 많아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상처가 너무 커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이 청년에게는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족은 위기와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가족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아마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위로가 되고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 먼 곳에서 또 관계를 끊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담자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꼭 친척들일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나 주변에 있는 어떤 지지 세력들, 지지할 수 있는 그룹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이 많은 분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많은 분들은 위기 앞에서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해 있는가. 그 집단은 내담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도울 수가 있는가. 어떤 사회 집단, 예를 들어서 학교, 대학원에 속해 있다, 또 교회에 속해 있다, 어떤 동호회에 속해 있다, 여러 가지 그 소속 집단이 있겠죠. 아니면은 직장의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자기와 관련을 맺는 친밀단체, 또 친밀단체가 있다 해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 집단이 있다면 아마 내담자는 위기를 만나서도 금방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돕는 손길이 많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또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존재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외부 자원, external asset라고 하는 이 외부 자원은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상을 만났다. 이것도 가정에서 발달적인 하나의 위기겠죠. 부모님이 누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가정은 친인척이 많고 형제 자매가 많아서 조상이나 또 돕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면 사람이 버글버글 우글우글 끓습니다. 반면에 어떤 집은 가보면 형제가 하나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외아들 혼자 이 장례식장을 지키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때는 위기 앞에서 지지 그룹, 지지 집단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외부 자원을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직장관계, 교회관계 모든 것 안에서 이 지지 집단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지지 집단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에 대한 문제도 우리 살펴보면 내담자는 새로운 해결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가. 내담자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는가,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있는가. 이 동기, 의지, 열정, 소망, 비전 이런 것이 동기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나는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난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내 스스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어떤 동기가 강한 사람은 웬만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죠. 또 위기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가족 관계, 또 어떤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서 내가 이것을 탈출하지 못한다, 이겨내지 못하고 걸려있다. 나의 삶 속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상담자들은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는 결단, 또 새로운 방안, 동기를 새롭게 갖도록 하는 그런 좋은 지침과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위기와 절망 앞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희망이 있다면 상담자는 얼마든지 그것을 긍정적인 자원과 요인으로 알고 내담자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담자가 자포자기할 때, 절망할 때, 어떤 방안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오히려 상담자는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공감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상담적인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내담자가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타인에게 돌리는 투사라든지 뭐 책임감을 회피하는 합리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자기가 짐을 지고 싶지 않고 또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사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 크게 어렵고 많은 문제를 더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가. 예, 이런 차원을 우리 다양하게 짚어보고 동기적인 측면, 내담자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장래 진로, 위기 극복 의지, 새로운 삶의 방향성, 정체성, 가치관, 또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동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위기에 파괴적으로 대할 가능성, 위기에 파괴적으로 대할 가능성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자원이 없다든지, 내담자가 힘이 지쳐 있다든지, 내담자에게 희망이 없다든지, 내담자의 삶의 주변이 다 절망적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담자는 얼마든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파괴적으로 그렇게 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상담자는 잘 파악하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담자가 자살이나 폭력이나 살인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위기 앞에서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 기분 상태, 또 감정 상태,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나친 노이로제, 지나친 감정 억제가 안 되는 조울 정세, 뭐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자살도 할 수 있고 또 살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어려운 것은 바로 내담자가 품고 있는 자의식 속에 내담자가 품고 있는 어떤 내면의 세계에 어떤 폭발력, 어떤 감정적인 통제 장치나 저를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질문을 통해서 예민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잠은 잘 자고 있습니까? 내담자에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몇 시간 정도 자고 있습니까? 감정은 어떻습니까? 아침의 감정, 오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내담자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요즘 통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문제 감정, 문제 언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민하게 상담자는 질문하고 대처하고 이끌어내서 적절하게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상담센터나 상담자에게 위탁하고 의뢰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족이나 또 예방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는 것이 상담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어떤 분노심이 아주 강하다든지 아주 그 원망,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가족 안에, 친지 가운데, 친구들 사이에. 그럴 때는 이런 위기가 누구누구 때문에 왔다, 이런 위기, 억울하고 분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해를 끼칠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해친다든지 막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버린 어떤 대상, 연애하다가 자기를 버린 대상을 따라가서 또 죽이는 경우도 사회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상담자는 적절하게 잘 찾아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충동들이 있느냐, 감정적으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입원 치료를 권유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조울 증상이 심해졌다 하면 반드시 입원을 한다든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뇌 기능상의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억제를 못합니다. 지나치게 조증이 나타나면 활동이 아주 심하게 업되어 있습니다. 아주 잠을 3일씩 자지 않아도 계속 활동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돈도 많이 쓸 수가 있고 아무나 만나서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위기 상담자가 해야 할 중요한 그런 과제 가운데 하나이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행동을 계획한다는 것은 없는가? 예, 자기 자신을 해칠 수도 있고 타인을 해칠 그런 행동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 다양한 상태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위기는 한 인간으로 하여금 충격과 또 굉장한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과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뜨리기 때문에 감정 제어, 감정 통제, 스스로의 자기 자의식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통제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해칠 가능성, 또 자기를 해치든지 아니면 타인을 해치든지 가족을 해치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기 상담자는 적절하게 예민하게 잘 반응하고 대응해서 그 감정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위기를 만난 내담자의 감정을 적절하게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상담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런 과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기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차시를 마치겠습니다.